독일 닥스 지수가 4.94%, 영국 FTSE 4.67%, 프랑스 가크 지수가 7.57%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종료가 됐죠.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고 다우지수가 4.44%, S&P가 2.65%, 나스닥이 0.02%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은 다우지수나 S&P에 비해서 작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지금 꾸물꾸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화이자 효과로 인해 가지고 화이자가 90% 이상의 백신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다우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다우는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은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에서 급등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S&P 500 한 2.65%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까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언택트에서 컨택트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죠. 특히 금일 많이 오르는 섹터 보시면은 엑손모빌 12.98%가 상승을 하고요. 쉐브론 텍사코 12.41%, 에너지 섹터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국내 증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막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거의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와 그 다음에 환율 하락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 즉 원유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국내 내지는 수출하는 기업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굴뚝주라든지 국내 내수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에 활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내일 같은 경우 오늘 만약에 별로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컨택트 산업에 대한 그동안에 눌린 부분들에 대한 반등, 그 첫 번째 반등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이거는 다우 30개 종목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암젠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오르는 게 미국도 컨택트,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 보시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3%, 다우지수에서 23%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 그동안에 굉장히 못 갔죠. 디즈니가 12.52%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코카콜라 7%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이에요. 비자 역시도 8.43%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1년에 한 종목이 5% 이상 상승하는 종목군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오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컨택트 산업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이자 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 금일 모더나는 9%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모더나는 백신을 연구를 하죠.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가 90%가 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백신의 효과, 예방 효과, 즉 그 백신을 2번 맞았을 때 90% 정도는 예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됐고요. 그것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모더나 역시도 9%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현재 1.62%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임상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브라질인에 대해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체되는 부분들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금일 11%가 지금 현재 상승 중이다. 이 화이자의 시가총액은 250조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1%라는 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11%뿐이 상승을 안 하는가. 삼성전자가 11%를 상승을 하는 날이 있습니까? 1년에 거의 없죠.
엄청난 날 빼고는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을 못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0%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종합 주가 지수가 거의 사이드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11%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이다.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상한가 몇 방을 맞은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 상승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이자는 시가총액이 250조가 넘는 글로벌 제약사의 톱에 드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휴머니젠은 30%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이제 나타나요. 백신이 나타나는데 백신과 치료제, 자,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백신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치료제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백신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게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게 백신이죠. 그 다음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노약자 같은 사람들이 맞는 게 백신이에요. 치료제는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고 백신이라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분들이 백신이다.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도 백신이죠. 왜 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많은 부분들을 투입을 할까요? 그것은 백신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치료제라는 것은 점차 줄어들 수 있어요. 백신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환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자연 완치도 되고 백신을 맞으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환자가 있다. 이 환자까지는 치료제로서 치료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시장은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이고 백신이 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부분들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는 점차 설 자리가 많지 않을 거예요.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치료제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부분들이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크게 돈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발을 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 방에 역전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90% 넘어 마침내 빛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금일 최고의 뉴스죠. 이 CNBC에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고요. 중간 결과에서 전문가 기대에 뛰어넘는 효능을 발휘했다. 화이자가 11월 중에 FDA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화이자 백신, 홍역 백신 수준의 2천만 명 분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를 폭등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그 폭등이라는 것은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간다? 컨택트 산업들에 대한 베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밖에서 막 일하고 이러한 것들 있죠. 건설이라든지 철강 이러한 부분들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정유, 화학 뭐 이러한 것들, 굴뚝 산업들. 근데 기존의 컨택트, 우리가 뭐 4차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체가 없는 4차 산업이 있어요. 실체가 있는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미래 산업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들 막 테마에 의해서 편성되고 영업이익이 나오지도 않는데 주가가 2배, 3배 막 올랐던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세력들이 다 먹튀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환경 팩트체크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캐몬 업계 관련성이 적다. 금일은 제가 이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이나 관련주 해서 금일 상한가가 간 우리바이오와 KPX 생명과학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요 두 가지. 우리바이오는 제가 오늘 매매를 했어요. 초반에 좀 먹고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요 세 가지 종목은 화이자 관련주예요. 그 중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볍죠. 모더나 관련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더나 관련주가 파미셀이나 AB프로바이오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베팅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는 SK케미칼이죠. 그리고 진매트릭스, 그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AB프로바이오. AB프로바이오는 모더나와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냥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SK케미칼이죠. 진 매트릭스 두 가지 종목이 거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휴머니젠 관련주.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백신이 있는데 나중에는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막상 만들었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백신은 활성화돼 있고 엄청난 거를 투입해서 만들었다? 근데 결론은 그만큼의 뽑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설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다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올인하는 부분들이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게 화이자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젠 관련주들이 지금 30%가 넘게 급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KPM테크하고 텔콘 RF제약, 여기 보시면은 진단킷에서 바디텍 매드부터 쭉 나오고, RT-PCR 진단킷에서 녹십자 MS, 그리고 시젠, 이러한 종목군들이 쭉 있죠. 한때 상당히 많이 오르고 했는데 몇 종목은 또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고요. 이것을 틈타 가지고 3월 4월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테마로 해먹은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하나는 정리매매가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강원이라는 종목이 한때는 주가가 신고가를 뚫었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죠. 한 40% 50%가 하락한 종목군들이 쭉 보이기 때문에, 혈장 치료 역시도 녹십자라든지 녹십자 MS, 녹십자 셀, 녹십자 레스맥, S맥도 한때 상당히 갔는데 지금 꾸물꾸물하죠.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로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혈장 치료가 될 수 없고 상당히 고가일 수 있기 때문에, 혈장이라는 거는 완치자의 혈장을 받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클로로킨 관련주들 하고 렘데시비르 관련주도 있었고요. 덱사메타손 이러한 종목군들 쭉 다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엑시트가 나와야 된다. 출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먹고 튀는 전략들, 세력들이 먹고 튀는 전략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풍제약 이러한 것들, 피라믹스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세력들도 지금 굉장히 잔머리를 굉장히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는데 치료제 시장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쏟아붓는데, 이제는 환자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치료제 시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매출일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점을 찍고 치료제에 임상이 들어가고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의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출구 전략, 즉 엑시트 전략, 돈을 가지고 튀는 전략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이 시장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휴머니젠 같은 경우에 나타난 거고요. 그게 30%가 하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진단킷 시장도 거의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 시장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얘네들이 당장의 엑시트 전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매도가 시작되는 부근에서 얘네들이 지수를 잡거나 종목을 잡거나 하다가 그 종목에서 일제히 엄청난 하락을, 전체적인 하락이 한번 도래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테마 자체가 백신의 완성과 더불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먹고 튀는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으면은 거기서 깡통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손 띄고 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쇠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무슨 소리야?